자, 챕터 3, 공공의 시인형에 대한 주입니다. 자, 제1절 통화에 관한 주입니다. 자, 서론 보기 전에 노트를 펴보기 바랍니다. 노트는 148페이지. 자, 207조 1항이죠. 내국 통용, 내국 통화 위조 변조죄가 있고, 2항에는 내국 유통, 외국 통화 위조 변조죄가 있고, 3항에는 외국에서 통용되는 외국 통화 위조 변조죄가 있어요. 이제 기본서 내용을 볼 때 통용이 뭔지, 유통이 뭔지, 통용이 뭐고, 유통이 뭐고 이런 것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1항, 2항, 3항은 전부 다 끝에 뭐로 끝나나요? 위조 변조로 끝나죠. 그렇죠? 위조 변조로 끝난다. 이 위조 변조로 끝나는 죄는 예비음모가 있어요. 통화죄는 예비음모가 있어요. 예비음모가 있는데 자수를 하게 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준다라는 필요적 감면 조항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항을 가면 지금 1항, 2항, 3항에서 위조 변조를 했잖아요. 그 위조 변조한 것을 행사하는 행사죄가 나와요. 그리고 208조를 가면 취득죄가 나오고 210조를 가게 되면 위조 변조된 통화를 취득한 후에 취득할 땐 몰랐어요. 취득한 후에 그 정을 알고서 즉 지정, 그 정을 알았다는 것은 위조 변조된 통화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행사하는 죄가 지정행사죄가 돼요. 그리고 11조 같은 경우는 제조 등 죄가 나오는데, 자, 지금 조문이 7개잖아요. 그쵸? 이 모든 죄는 미수가 있고 목적범위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통화죄는 전부 다 미수가 있고 목적범위다는 걸 이제 암기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여기에 예외가 있는 것이 끝에 행사죄로 끝나는 거 있지? 무슨 행사죄, 무슨 행사죄로 끝나는 것은 목적범위 아니다. 이걸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행사죄로 끝나는 것은 목적범위 아닌데 이러한 논리는 통화, 유가증권, 인지우표, 문서죄의 경우에도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끝에 행사로 끝나는 것은 목적범위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죄는 모두 미수를 처벌한다 했는데 요 210조 체크하시고 취득 후에 지정행사죄 있죠? 취득 후에 지정행사죄는 미수가 없어요. 미수가 없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위조 변조죄는 끝에 위조 변조로 끝나는 죄는 예비음모가 있고 여기에 자수를 하게 되면 필요적 감면이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죄들은 미수가 있고 목적범위 있는데 그에 대한 예외가 행사죄가 목적범위 아니다. 취득 후 지정행사죄는 미수처벌 조항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2번 보호법익부터 먼저 볼게요. 보호법익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안전과 신용이다 라고 되어 있고 추상적 위헌범위에요. 추상적 위헌범위인데 미수가 있어요. 그럼 목적범위라고 말씀드렸고 자, 1번 체크하시고 2번 체크하시고 시험에 전부 다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지정행사죄는 미수가 없어요. 출제된 적이 있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에 행사로 끝나는 거 있지? 행사로 끝나는 죄, 끝에 행사로 끝나는 죄는 목적범위 아니다 그랬습니다. 판매죄도 목적범위 아닌데 판매죄는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행사죄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 행사죄만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도표를 보게 되면 위조 변조죄 있죠. 207조 1항, 2항, 3항에 해당하는 위조 변조죄는 미수가 있고 예비음모가 있고 목적범위다. 그쵸?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끝에 지정행사죄는 미수도 없고 예비음모도 없고 목적범위도 아니에요. 행사죄니까 나머지는 잘 몰라도 돼요. 뭐 그 다음 옆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몰라도 되고요. 요 위조 변조죄하고 그 다음에 지정행사죄 요것만 잘 봐두시면 돼요. 여기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자, 올라가시면 자, 1번 보세요. 통화죄는 이제 유가증권 문서죄를 배우잖아요. 이런 죄들보다는 특별 규정이다. 특별 규정이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본죄가 성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배우는 유가증권이나 문서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뒤에서 판례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자, 예비음모죄 나와 있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7조 1항에서 3항까지만 예비음모가 있다. 그리고 단 앞에 끊으시고 자수했을 때는 형을 감경 면제한다는 필요적 감면 조항이 있다. 그치?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서
감경 면제한다는 말이 나오면 거의 다 필요적 감면이고요. 하나만 예외입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만 임의적 감경이었고요. 나머지는 몽땅 다 뭐다? 필요적 감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조문 자체가 내국통화 위조변조죄지.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자, 1항 행사할 목적으로, 목적 범위네요.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을 위조 변조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내국통화 위조 변조죄인데 다시 한번 노트 펴볼까요?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제가 어떻게 써놨나요? 내국에서 통용되는, 그치? 내국에서 통용되는 내국통화 위조 변조죄.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내국 통용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내국 통용, 내국통화 위조 변조죄. 다시 한번 교재와 볼게요. 자, 객체 보세요.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통화이다 그랬네요. 자, 이때 통화라고 하는 건 뭔가요? 통화라고 하는 것은 강제 통용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했어요. 강제 통용력이 뭔가요? 우리나라 돈 있지. 우리나라 돈. 한국은행권 있지. 한국은행권. 동전이나 화폐. 이것을 가지고 음식점에 가면 택시를 타면 그 사람들이 안 받겠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미국 달러를 주게 되면 안 받는다 하잖아요. 미국 달러에서 음식점 줘봐요. 음식점 주인이 안 받지. 바꿔라 하고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발행한 동전을 가지고 음식점에 갔어요. 식대가 10,000원 나왔어요. 근데 그 10,000원을 10원짜리나 100원짜리를 줘요. 10,000원짜리 한 장 주는 것이 아니라 10원짜리, 100원짜리 이 동전으로 준다고요. 그럼 주인장이 거부하던가요? 안 받겠다 하던가요? 거부를 못 하잖아요. 그치? 그거를 뭐라 그래?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특정 화폐가 지불수단으로 유통되는 힘! 이 힘을 뭐라 한다? 강제 통용력이라 한다. 우리나라 돈을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은 저쪽 가게 주인이 안 받겠단 말, 거부한다는 말을 못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법률적으로 주어진 힘을 강제 통용력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예를 볼까요? 통용기관이 경고하여 교환 중인 구화는 강제 통용이 없기 때문에 통화라고 부르질 않아요. 상평통보 있지? 조선시대 화폐. 조선시대 화폐를 주면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건 힘이 없잖아요. 유통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유통되고 있는 우리나라 화폐를 동전을 주게 되면 거부할 수 없는 힘. 이것을 강제 통용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미달러 나오네요. 미국 달러는 우리나라에서 일정 지역에서 유통되는 것이지 통용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미국 달러와 우리나라 화폐 비교 한번 해보시고. 자, 됐죠? 자, 그 다음 위조 갑니다. 위조. 발행권이 없는 자가 진정한 통화의 외관을 가진 물건을 만드는 것을 위조라고 합니다.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요. 자, 그 다음 정도를 보시게 되면 일반 사람이 진짜 화폐로 진짜 화폐입니다. 오신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팔려 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세 번째 줄이네요. 지폐 앞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를 떴다 그랬습니다. 복사 세모 치시고. 이 복사 뜬 것은 뭐죠? 첫 번째 줄에 일반인이 진정한 화폐로 오신될 정도의 외관을 갖춰야 하는데, 그치?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춰야 하는데 전자 복사기로 복사 뜬 것은 오인할 정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객체가 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지? 이 시기가 80년대입니다. 그쵸? 복사 뜬 판례가 뒤에 하나 또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최신 판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복사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래서 요즘 복사기는 오인할 정도가 되는데 옛날 있죠. 옛날 3, 40년 전의 복사기는 조잡했습니다. 그래서 오인할 정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체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사실관계 가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복사 상태는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화폐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한 흑백으로만 되어 있었다. 흑백으로만 세무치시고 이런 정도의 외관이었기 때문에 객체에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자, 비교되는 편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 판례 보시면 역시 약칠 세모 치시고 이것도 오인할 정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객체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 변조를 가볼게요. 자, 변조는 역시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한 화폐를 두고 여기에 가공을 하여 가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게요. 자, 구별은 변조는 진정한 화폐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위조와 구별되죠. 또 하나가 뭐냐면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변조라고 하는 것은 진정 화폐가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동일성 유지. 진정 화폐를 전제로 한다. 동일성 유지라고 하는 것은 통화, 유가증권, 문서제의 개념에서 거의 똑같아요. 자, 정도는 역시 일반 사람이 보았을 때 진정 화폐로 오인할 정도가 되었을 때 변조가 되죠. 자, 밑에 1번 화폐 별표 쳐보시고요. 자, 판결 내줘볼게요. 피고인들이 한국은행 발행 500원짜리 주화 표면을 깎아내어서 손상을 가하였다. 모양 및 대부분의 문양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깎아냈다 세모 치시고 문양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세모 치시고 그러면 밑에 줄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진정한 화폐라고 오신할 정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람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을 속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변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밑에 가로 한번 열어보세요. 일본국 자판기는 위와 같이 가공된 주화를 일본국의 500엔짜리 주화로 오인한다는 사정만을 들어서 가로 닫고 자판기는 속일 수가 있어요. 자판기는 크기가 같고 그람수가 같고 그러면 자판기에서는 그 가짜 화폐를 넣게 되면 내가 목적했던 그 용도되는 물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판기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 눈을 속여야 되잖아요. 사람 눈을 속였을 때 위조 변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아닌 기계를 속이는 것은 위조 변조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일반 사람을 속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뭐다? 변조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됐죠? 그렇게 받으시고요. 도표를 가보시게 되면 도표에서 제가 밑줄 꺼놨잖아요. 일반인이 오인할 정도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기계가 아니고 일반 사람을 속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변조가 되었다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되는데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자, 두 번째 줄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를 오신케 할 정도로 될 수 있을 때 변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볼 수가 없다라고 끝에 끝나잖아요. 세모 쳐보세요. 그러면 변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례가 바로 2번인데 2번 체크하시고 자, 미화 1달러, 2달러짜리 지폐입니다. 미화 달러인데 발행연도, 발행번호, 재무부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 장관의 사인까지 좋아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여기서 일부 색상을 고쳤다 세모 치시고 하는 것만으로는 통화가 변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판결 요지를 보면 이 두 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세세한 구구절절한 얘기는 판결 요지에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정도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본 달러, 일본 엔화, 그 다음에 미국 달러 이 두 가지는 죄가 되지 않는다. 변조가 되지 않는다. 뒤에 스위스 화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스위스 화폐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보시고 그래서 미화 일부 색상을 고친 것만으로는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화폐로 오신케 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조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목적 범위죠. 그래서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자, 행사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죄니까요. 통화죄니까 빨간색으로 유통 동그라미, 유통성이 본질이죠. 유통에 놓겠다는 것을 말한다. 그 점에서 유가증권하고 달라요. 자, 따라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했다고 했을 때 보일 목적에다 세모 치시고 이건 보일 목적이지 유통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통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자, 2항을 가볼게요.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유통이죠. 유통 밑줄 그시고 그렇죠? 그래서 유통을 해서
앞에 글씨와 뒤에 글씨가 달라요. 그쵸? 여기는 내국이고 여기는 외국이잖아요. 그쵸? 노트 펴볼까요? 노트 펴보시게 되면 이란 같은 경우에 통용이잖아요. 통용이기 때문에 앞에 내국, 뒤에 내국이잖아요. 통용 앞글씨 내국, 뒷글씨 내국이잖아요. 그치? 그러나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앞글씨와 뒷글씨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망 같은 경우에 통용을 해야 되는데 앞에 통용이고 앞에 외국이고 뒤에 외국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글씨와 뒷글씨가 같아야지 통용이 되는 거야. 앞글씨와 뒷글씨가 다르면 통용이 아니고 유통밖에 안 됩니다. 이건 암기가 아니고 이해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이다. 그래, 미국 달러 생각하시면 돼요. 이태원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죠. 이태원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 통화가 객체인 것이지. 예. 내국에서 통용되는 외국 통화라는 것은 없어. 없다고. 어? 이런 거는 객체가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자, 유통 2번 체크하시고.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통용이 없는 거죠. 강제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됐고. 자, 판례 보시게 되면 유통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래, 강제 통용이 없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자, 파란 펜 들어보시고 스위스 화폐 세무 쳐보세요. 자, 98년도까지는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 한자가 참진자지 참된 화폐입니다.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유통하는 외국 화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통으로 볼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따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묘하고 앞에 일본 또는 이해가 쉽고 그다음 미국 달러하고 스위스 화폐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는 변제라고 볼 수가 없다. 스위스 화폐는 유통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무죄 처리를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사망이죠. 자,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그래서 통용하는 앞글씨가 외국이고 뒷글씨 외국이지, 그치? 하는 화폐 지폐 은행권을 위조 변제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통용되는 미달러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나요? 아니 그러면 미국에서 처벌하겠지. 일본 돈이면 일본에서 처벌할 것이고 중국 돈이면 중국에서 처벌할 것이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오지랖 넓게 그 나라에 있는 통화를 간섭합니까? 그 나라에서 처벌하겠지. 참 오지랖도 넓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 불러요? 세계주의. 세계주의라고 부른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는 조항이 207조 사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됐고 밑에 판례 볼게요. 자, 이 판례 별표 쳐볼게요. 중요한 판례죠. 자, 외국에서 통용한다 하는 것은 강제 통용을 갖는 것을 말한다. 맞지? 파란 펜 들어보시고 강제 통용이 없는 화폐는 가지지 아니하는 요거 세무치시고 없는 화폐는 설령 통용될 것이라고 오인 가능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걸 통용이라고 부릅니까? 이걸 통용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지. 왜요? 첫 번째로 얘기했잖아. 통용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통용력이 부여된 힘을 통용이라고 한다. 따라서 통용력이 없다는 것은 설령 오인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통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만약에 이것까지 통용으로 보게 되면 그야말로 확장해석 유추해석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자, 통용이라 하는 것은 이퀄 법적으로 강제 통용될 수 있는 힘, 이 힘이 이력이 부여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통용력이 없지만 플러스 일반인을 보았을 때 오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게 통용입니까? 통용이 이렇게도 쓰입니까? 통용이라는 말은 강제 통용이 있는 개념으로 쓰이는데 통용이 없는데 오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통용이 이렇게 쓰입니까?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지.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말은 통용의 의미를 여기까지 확장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유추해석이다 이런 말이죠. 그쵸? 그래서 판결문지 2번 보시게 되면 이 통용이란 말 속에 통용할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오인 가능성을 포함시켜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뭐다? 유추나 확장 해석이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은 결코 죄형법정지 원칙상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죠. 그쵸? 그래서 파란색으로 오인 가능성 셈 붙이시고 이것은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형법정지일 때 나오죠? 많이 출제가 됐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5번 가보시면 이제 행사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됐고. 자, 다음 객체를 보시게 되면 위조 변조한 통화이다. 그치? 1항부터 3항까지의 범죄 행위로 만들어진 위조 변조된 통화이다. 그걸 행사하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위조 통화 행사죄의 객체인 이 위조 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 사람이 진정한 화폐로 역시 빨간색으로 오신케 할 정도이면 된다고 봤습니다. 그 정도면 되지 반드시 진짜 물건에 흡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식별하기가 불가능할 필요 이런 것까지 필요 없고 그냥 오신 가능성만 있으면 좋게요. 별표 친 거는 출제된 빈도 횟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임의로 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행사를 보시죠. 행사는 유상, 무상, 불문한다. 이 무상도 행사가 될 수가 있어요. 남에게 증여한다, 기부한다는 것도 행사가 될 수 있어요.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증여, 이것도 행사가 된다. 됐지? 자, 올라가시면 통화죄의 본질은 유통성이 있는 것이죠. 유통시킬 것을 요한다. 유통시키면 되는 것이지 진짜 화폐임을 주장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자, 단순히 신용력을 보이기 위해서 제시를 했다. 빛이 열람을 했다. 이것은 행사가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고 왜?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도박자금으로 쓰인 것은 유통시키는 거잖아요. 공중전화기에 넣었다는 것도 유통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억번은 행사가 안 되지만 니은번은 행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노트 말고 노트 나와 있는데 자, 노트 나와 있어요. 노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 나와 있잖아요. 노트 나와 있는데 이거 보지 마시고 더 자세한 것이 교재에 있어요. 교재. 네, 교재 어디에 있는가 하면 유가증권 파트, 유가증권에서 그 행사죄 파트 한번 펴보세요.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 도표가 한 장 나오죠. 기본서에. 거기 보세요. 자, 각종 행사죄의 비교가 나올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를 크게 박아두세요. 자, 통화죄에도 행사죄가 나오고요. 유가증권에도 행사죄가 나오고 문서죄에도 행사죄가 나와요. 그런데 의미가 다 틀려요. 자, 먼저 통화죄 볼게요. 통화죄는 유통성이 본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는 유통시키는 것 자체가 행사가 될 수가 있어요. 행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제시, 제출, 비치 열람은 유통성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가 될 수가 없다.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이 정을 아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 자체가 행사가 될 수 있을까? 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위조 변제되었다는 그 정을 아는 자에게 주는 것 자체가 행사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될 수 있다는 거야. 될 수가 있다. 원래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정을 모르는 자에게 주는 게 행사잖아요. 그치? 통화, 유가증권, 문서 전부 다 위조 변제된 정을 모르는 자에게 주는 것이 행사거든. 근데 정을 아는 자에게 주는 것이 행사이냐 이런 말이야. 근데 이 통화죄나 유가증권죄는 일정한 조건 하에 이것이 행사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 근데 문서죄는 아직 그런 판례 나오지 않고 문서죄는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을 아는 자에게 주는 것이 행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통화나 유가증권은 일정한 조건 하에 이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고요. 여기서는 통화죄니까 통화죄만 볼 거예요. 다시 교재를 한번 와보세요. 자, 2번 판례지? 위조 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라 그랬지? 그치? 근데 받은 자가,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이라는 것을 인식 또는 예상하면서 주었다면 이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주는 것도 뭐가 될 수가 있다? 그 자체가 행사가 될 수가 있다 라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출제가 전부 다 1번, 2번 출제 잘 되는 판례들입니다. 각각 별표를 쳐두시고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밑에 판례 1번도 별표 쳐두시고요. 자, 통화죄 앞에서 말씀드렸지. 특별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통화죄가 성립할 때는 별도로 문서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통화 동그라미 치시고 문서 밑줄 그시고 X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나 자,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이 강제 통용력을 갖지 않는다 했습니다. 파란편 들어보시고 강제 통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용은 아니지. 통용은 아니지. 자, 그 밑에 줄.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 수단이 되고 있지 않대요. 않대요. 그러면 이것도 유통도 아니지. 어? 그러면 처벌할 수 있는 게 뭐야? 207조 1항, 207조 2항, 207조 3항, 207조 4항은 행사죄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통용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1항으로 처벌할 수 없잖아. 3항으로 처벌할 수 없고, 유통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유통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2항으로 처벌할 수가 없네. 그러면 지금 이 통용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1항, 2항, 3항으로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럼 1항, 2항, 3항으로 처벌할 수 없으면 그에 대해 행사죄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통화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자, 그러나 그 화폐 등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결국 위조 통화 행사죄로는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고요. 결국 통화죄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럴 때 비로소 뭐로 처벌할 수가 있다? 마지막에 위조 사문서, 요 사문서 동그라미, 사도와 동그라미 요건을 갖춘다면 사문서나 사도화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에서 특별관계에 있다. 통화죄에 관한 죄가 성립할 때는 문서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말은 일단 통화가 되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보고 통화가 안 될 때 비로소 유가증권을 검토하든 문서를 검토하든 하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통화죄를 먼저 검토해보니까 통화죄가 성립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문서죄를 가보니까 문서죄는 될 여지가 있다면 문서죄로는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이 판례도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고요. 타죄와의 관계 봅니다. 이건 많이 봤죠? 이건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동그라미 쳐보시면 별표 쳐보시면 위조통화 행사 동그라미 그럼 행사죄 되겠지? 불법 영적 동그라미 이게 진짜 화폐가 아니고 가짜 화폐잖아요. 위조통화니까. 그래서 위조통화를 행사해서 재물을 영득했다고 하면 상대방은 피해를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기를 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죄가 다 된다. 양죄가 된다는 말은 경합범을 말합니다. 상상적이 아니고 판례는 경합범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필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7번을 가보시면 자 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에 그 정을 비로소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뜻인가? 취득할 땐 몰랐다는 얘기지. 취득할 땐 몰랐는데 그 후에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행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취득 후 지정 행사죄인데요. 그 동기가 유혹적이고 기대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서 통화죄 중에서 가장 가볍게 처벌해요. 가볍게 처벌한다. 그래서 미수도 없고 예비임무도 없고 목적범도 아니에요. 미수가 없다는 것이 출제가 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화 유사물 제조 등 죄가 나와 있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